전분, 영어로 스타치라고 그럽니다. 자, 스타치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분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전분을 녹말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체로 흰색 입자입니다. 근데 맛 냄새는 사실 거의 느끼질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전분 입자 형태 크기는 식물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광학 현미경으로 쉽게 구분하면은 이와 같이 구형, 달걀형, 원반형, 불규칙형, 다면체형 등 모양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전분 입자 현미경으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쌀, 옥수수, 밀, 보리, 귀리, 기장, 감자, 메밀. 자, 이렇게 봤을 때 전분 입자 사이즈가 작은 미세한 입자 사이즈도 있고 감자같이 이렇게 굉장히 큰 입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전분을 가지고 우리가 쌀 가지고 밥을 한다든지 감자를 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 조리할 때 이와 같이 입자 형태 모양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리되는 그 조건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자, 그 상세한 부분 조리 원리 이런 쪽에서 하시고 일단 전분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자, 전분은 대부분 두 종류 이상의 중합체 포리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쪽에서 우리가 본 알파 D 글루코즈의 1,4결합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가다가 1,6결합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4결합과 1,6결합 크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1,4결합은 직선형 아밀로즈고 1,6결합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는 아밀로펙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 아밀로 1,4결합은 직선 형태를 띠고 있고 1,6결합은 곁가지가 가지고 있는 아밀로펙틴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분을 크게 나누어 가지고 아밀로즈하고 아밀로펙틴, 자,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한다면은 자, 아밀로즈 구조는 이와 같이 직선으로 그냥 쫙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꼬여 있겠지. 그죠? 꼬여 있습니다. 자, 아밀로즈 구조입니다. 자, 아밀로펙틴 구조는 아밀로즈 구조. 자,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 사이에 요드가 포집되어 들어가면은 녹말 요드 반응에 의해서 푸른색, 자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선 구조 회전수에 따라 가지고 안에 포집되는 요드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요드 반응 색깔을 보면은요, 자, 이게 나선 구조가 몇 회전을 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은 나선 회전수가 한 2개 정도 같으면 포도당 분자는 약 한 12개에서 한 15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구조인데 이때는 요드 색깔이 무색, 이제 회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갈색으로, 적색으로, 자색으로, 최종 청색으로 요드 녹말 반응 청색으로 나타납니다. 청색으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회전
나선 구조 한 9개 이상의 회전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요드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청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나선 구조 회전수가 작아지면은 자색, 그 다음 적색, 갈색, 무색 형태로 요도 반응 색깔이 달라진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아밀로펙틴 구조라고 그러는 게 바로, 자, 1,4결합에서 1,6결합 격까지가 낳는 걸 지금 이제 표현을 했는 구조입니다. 아밀로펙틴은 알파-D 글루코즈가 알파 원포 결합으로 연결된 아밀로즈 사슬 군데군데에 알파 16 결합에 의해서 가지를 지닌 구조이다. 포도당 18개에서 한 27개 마디마다 16 결합 가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가지가 나와 있다. 가지가 나와 있다. 그러면 전분을, 자, 구조를 X선 조사를 해서 패턴을 구해보면은, 자, 이렇게 아주 결정성 영역이 있고 무정형 영역도 나오고, 자, 이렇게 반복됩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분이 녹말 분자가 아주 치밀하게 유지되어 있는 층이 결정성 영역이고, 조금 덜 결정성을 띠고 있는 무정형 영역도 나타나고, 자, 이렇게 엑스레이 데이터를 얻으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 이렇게 결정성 영역은 이렇게 치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좀 덜 치밀한 이 영역이 나타나고,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와요. 그 엑스레이 조사를 했을 때 비교적 뚜렷한 반점이나 동심 원륜이 나타나는 회절도를 보인다. 이게 정확히는 X선 회절도를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래서 XRD라는 용어가 나타나면은, 아, 이게 X선 회절도를 이용한 자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자, 생정분입니다. 자, 생정분이 쌀 입자 경우, 감자, 고구마 입자 경우 지금 모양이 다 다르죠. 이 얘기는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결정성 영역입니다. 쌀보다는 감자가 결정성 영역보다는 비결정성 영역이 더 많죠. 그러니까 입자가 좀 무를 수 있습니다. 푸석합니다. 고구마는 더 푸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분을 호화시켰습니다. 쌀 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나면 밥 상태는 이와 같이 결정성 영역이 거의 대부분 크게 사라지고, 비결정성 영역으로 쉽게 하면 젤라틴화, 젤리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화를 다른 말로 영어로는 젤라티나이제이션 그럽니다. 젤라틴화. 여러분 젤라틴 어때요? 입에 넣어서 물면은 쫀득쫀득하고 몰랑몰랑하지? 쌀같이 딱딱하지 않잖아. 이제 그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이 호화된 전분을 엑스레이 데이터를 얻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 V형이라고 했고, 뭐 쌀을 A형, 감자 B형, C형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했다 뿐입니다. 보시면은 엑스레이 데이터 보면은, 아, 이것이 호화가 잘 될지 좀 어려울지 금방 다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전분 분해 효소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 자, 그 다음 글루코 아밀레이즈. 이걸 다른 말로 감마 아밀레이즈라고도 부르면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름을 부릅시다. 자, 구분합니다. 알파 아밀레이즈는, 자, 전분의
알파 1사 결합을 무작위로 가수분해합니다.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분해해버리니까, 가수분해해버리니까 포도당도 나올 수 있고 엿당도 나올 수 있고 삼당류도 나올 수 있고 무작위로 아주 자기 마음대로 가수분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알파 아밀레이즈를 알파 16결합은 분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파 아밀레이즈 아밀로펙틴에서 알파 아밀레이즈 작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밀레이즈가 가수분해를 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남아있는 부분을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덱스트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자, 한계 덱스트린 알파 아밀레이즈로 가수분해시키고 더 분해시킬 수 없는 남아있는 부분을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알파 아밀레이즈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액화효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액화효소. 자, 전분을 무작위로 가수분해해가지고 용액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액화효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억합시다. 알파 아밀레이즈. 이제 베타 아밀레이즈. 자, 베타 아밀레이즈 우리 친숙합니다. 감자, 곡류, 두류, 엿기름, 타액에 존재합니다. 알파 원포 결합을 메가당 단위로 말단에서부터 가수분해합니다. 말단에서부터 가수분해합니다. 엑소효소라고 이름 부릅니다. 알파 아밀레이즈는 무작위로 가수분해 시켜버리니까 꼭 끝에서부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도 가수분해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가수분해 시켜. 그래서 엔도효소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베타 아밀레이즈 역시 알파 1,6 결합은 분해하지 못합니다. 자, 베타 아밀레이즈가 가수분해시키고 남았는 부분을 베타 아밀레이즈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베타 아밀레이즈는 엿당, 메가당 단위로 가수분해 시켜주니까 단맛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당화효소라고도 이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혜 그러면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음료 있죠?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 베타 아밀레이즈를 써주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 글루코아밀레이즈. 자, 동물 간 조직과 미생물에 존재하고 전분의 알파 원포, 알파 원식스, 알파 원설이 결합을 말단에서부터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합니다.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메가당 가수분해 효소 또는 감마 아밀레이즈라고도 부릅니다. 포도당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글루코아밀레이즈로 가수분해시키면 됩니다. 자, 글루코아밀레이즈로 가수분해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전분 분해 효소 작용 기전 그랬는데, 자, 환원성 말단. 그러니까 끝에는 여기가 뭐예요? 이게 환원성 말단이니까 이게 비환원성 말단입니다. 아시겠어요? 비환원성 말단에서 이렇게 일사결합 쭉 연결되어 가지고 끝에 여기에 비환원성 말단, 아니 환원성 말단이 위치합니다. 그러면 16결합도 여기에서 쭉 해서 16, 여기에서 해서 16, 여기에서 와서 16. 자, 이런 형태로 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성 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 제일 끝에 고리가 열릴 수 있는 부위입니다. 고리가 열릴 수 있는 부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녹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비환원성 말단에서 환원성 말단으로
결합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은 베타 아밀레이저는 어디? 자, 비환원 말단에서부터 끝에서 메가당 단위로, 그러니까 두 분자씩, 포도당 두 분자씩 짝짝 가수분해 시킵니다. 베타 아밀레이저. 됐죠? 감마 아밀레이저는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 시킵니다. 알파 아밀레이저는 자기 마음대로, 위치도 마음대로 와서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알파 16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이제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스타치, 녹말이 만들어져 있는 걸 여러분 보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환원성 말단은 어디에 있는지, 알파, 베타, 감마 아밀레이즈가 어떻게 가수분해 시키는지 이 표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 환원성 말단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요 고리가 하나 열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14 결합, 이거는 고리가 전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파 아밀레이즈 마음대로 무작위로 포도당도 만들고 엿당도 만들고 삼당류도 가수분해 시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가수분해 시킬 수 없는 것이 알파 한계 덱스트린 남겨둡니다. 베타 아밀레이즈 엿당 말토스 단위로 가수분해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16결합 더 이상 가수분해 시킬 수 없는 남겨진 부분이 베타 한계 덱스트린입니다. 이 그림 보고 이해되겠죠? 다음 이제 전분 호화. 자, 호화의 반대 노화입니다. 자, 호화라는 게 뭐냐? 결국엔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젤리화가 되는데 콜로이드 상태의 교질 용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딱딱한 녹말 분자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수화되어 가지고 부풀어 올려 가지고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 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호화 얘기입니다. 그 호화 과정이 생전분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수화돼서 부풀어 올른 상태 전분이고, 완전히 호화된다면은 완전히 부풀어서 젤리같이 코로이드 상태의 말랑말랑한 상태, 이것이 호화된 전분이다. 호화 일으키는,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많습니다. 전분 종류에 따라 쉽게 호화되는 전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 함량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잘 됩니다. pH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온도 높으면 높을수록 잘 됩니다. 염류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황산염 이외의 염류는 다 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나서 자, 호화됐습니다. 생전분을 호화시켰어요. 그래 무정형 구조로 젤라틴화, 콜로이드화 시켰어요. 이것이 냉각되면은 이제 겔화가 되고, 더 좀 시간이 이제 오래 저장하면은 재결정화되고 노화가 돼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을 했는데 젤리화, 콜로이드화 시켜서 젤리화 시켰는데 두니까 밥이 식으면서 노화가 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호화, 노화. 자, 겔이라고 그러는 얘기가 나옵니다. 졸, 겔. 콜로이드의 큰 형태가 졸, 겔 얘기하잖아. 그죠? 졸은 그냥 유동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겔은 유동성이 자꾸 줄어듭니다.
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식은 밥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과정. 전분 계열화. 호화된 전분은 점성이 있고 흐르는 성질을 지닌 조울 상태이다. 그러니까 조울 상태이다. 이걸 냉각하면 반고체 상태의 계열이 된다. 자, 조울 계열. 자,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콜로이드 상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분 노화됩니다. 호화된 알파 전분이 계열화된 전분을 거쳐서 계속 방치하면은 입자들이 다시 모여 규칙성 있는 밑셀 구조를 형성해서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자, 식은 밥, 굳어진 밥을 노화됐다. 자,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 그 다음 노화 억제를 하려면은 수분 함량 조절하고 급속히 냉동시켜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용지를 첨가하든지 유화제를 사용합니다. 자, 급속히 밥을 해서 급속히 냉동시켜버리면 노화가 억제됩니다. 노화가 억제돼요. 자, 이 부분은 원래 영양사 국시에 이 문제가 노화, 호화 노화 문제가 잘 나와 있어요. 그 문제를 제가 풀이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 전분의 호정화, 호화가 아니고 호정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영어로는 덱스트리나이제이션, 덱스트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수분을 첨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열에 의해서 16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여기에 전분 분자의 부분적인 가수분해 또는 열분해가 일어나서 전분이 물에 안 녹는데 이거는 물에 녹는 상태가 됩니다.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가용성 덱스트린이 생성된다. 다시 말해서 이걸 호정화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밑숫가루입니다. 밑식가루. 밑식가루가 맞는 말이가 밑숫가루가 맞는 말이가. 뭐가 표준말이고? 밑숫가루. 그래, 밑숫가루. 녹말은 물에 잘 안 녹는데 이게 160도 이상 고온 가열을 해가지고 가수분해. 물론 그 물은 안 넣었지만은 안 속에 여러분 아주 쌀보리 이런 것들 콩 그러더라도 그 속에 건조된 상태지만 수분이 약 한 10%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물이 이 온도에서 가수분해를 일으킬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첨가하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가수분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에 의해서 열분해가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호화가 아니고 호정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밑식가루 만들었다. 그 다음 전분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할 때 포도당이나 메가당이 되기 전에 생성되는 전분의 가수분해 중간 산물을 덱스트린이라고 하며 가수분해 정도에 따라 분자량이나 중합도에 따라서 가용성 전분. 그러니까 가수분해가 많이 되었다면은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이런 덱스트린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잘 녹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가용성 전분, 아밀로덱스트린, 에리스로덱스트린, 아크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자 이런 형태로 이름이 불러지는데 말토덱스트린 그러니까 가용성 전분 이렇게 올수록 물에 더 잘 녹아요.
그 이름이 복잡하지. 덱스트린 종류 많다. 왜냐? 그 가수분해 된 그 분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이거 뭐 꼭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자 봅시다. 여기에 표 속에서 가용성 전분은 자 그다음 아밀로덱스트린, 에리스로, 아크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작아집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말토덱스트린은 아크로덱스트린보다 가수분해가 더욱 진행돼서 메가당이나 포도당으로 가수분해 직전 상태 덱스트린입니다. 그러니까 환원성 가장 큽니다. 중합도는 가장 작고 가장 적고 요도 정색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크로덱스트린도 요도 정색 반응 안 나옵니다. 근데 에리스로덱스트린은 냉수에 넣고 요도 정색 반응은 적색을 나타냅니다. 아밀로덱스트린은 청색을 나타냅니다. 가용성 전분이야 뭐 당연히 요도 청색 나타낼 수밖에 뿐이고, 그 다음 펠링 용액을 환원시키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펠링 용액을 환원시키지 않는다 얘기는 환원력이 아직 안 나타난다 이 말이야. 환원력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끝쪽에 환원 그리고 고리가 열려야 사슬 구조로 가서 환원력 나타내잖아. 다 이렇게 수갑 채워져 있는데 환원력이 나올 수가 없잖아. 자, 이렇게 덱스트린 종류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셀룰로즈입니다. 자, 셀룰로즈 세포벽 주성분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베타 원포 결합 인체에는 우리가 셀룰레이즈 그리고 셀룰로즈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초식 동물은 이걸 이용을 해서 영양분 섭취합니다. 이눌린 마찬가지. 자, 이눌린 과당입니다. 과당이 끝쪽에 포도당 한 분자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주로 돼지감자, 우엉, 달리아, 뿌리, 백합 뿌리 등에 들어있는 다당류입니다. 베타 디플락토즈가 베타 1, 2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것도 소화 분해시킬 수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이 소화 흡수할 수 없으니까 당이 문제가 되는 그런 환자들에게 좋은 것이다,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실제로는 큰 의미 없잖아. 그 다음 글라이코겐 혹은 글라이코젠입니다. 이건 동물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탄수화물입니다. 간 근육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0-300g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글라이코젠은 아밀로펙틴과 구조가 유사하나 아밀로펙틴보다 가지가 더 많고 사슬 길이는 더 짧다. 자, 이게 스타치 전분입니다. 이 격가지 16결합 있는데 이것보다 글라이코겐은 훨씬 더 짧고 격가지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펙틴이 이 물질입니다. 갈락투론산, 갈락투론산이 알파 원포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고 알파 나선상 형태를 갖고 있고, 이 펙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토펙틴, 펙트산,
아스티틴산, 펙틴 뭐 여러 가지 이 펙틴 관련된 물질들 보이는데 우리가 펙틴이 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젤리를 만들려 그러는 젤리 만들겠습니다. 자, 젤리가 잘 때는 펙틴의 계열 형성은 메톡실기 함량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메톡시 함량을 많이 가진 고메톡시 펙틴, 그 다음 적게 가진 저메톡시 펙틴,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메톡실기 최대 함량은 약 16.3%이다. 실제 자연계에서 메톡시 함량 최대는 한 14% 정도로 나타납니다. 자, 나타납니다. 자, 메톡실기를 함유 정도를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자, 고메톡실 펙틴은 젤리가 잘 만들어집니다. 특히 pH 2에서 3.6, 당 뭐 한 50% 이상이면 젤리, 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메톡시 펙틴은 젤리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이때는 만들려 그러면은 칼슘 이온과 같은 자, 이온들을 첨가하면은 젤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 젤리 잘 만들어지는 거 있고 안 만들어지는 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젤리 만들어지는 원리가 자, 고메톡실 펙틴에서 젤리 자, 이렇게 메톡실 이게 메톡실기입니다. CH3COO. 자, 메톡실기가 많아요. 메톡실기가 많으면은 쉽게 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메톡실기가 적다, 양이 적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칼슘이라든지 이런 이온을 넣어주면은 가교 결합이 형성되어서 젤리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헤미셀로즈, 뭐 글루코만난, 자, 이런 종류, 키친, 뭐 키토산, 새우, 게 등 각각류 껍질에 존재합니다. 자, 이거 역시 셀로즈 구조에 자, 알코올기 대신에 자, CH3CONH 자, 이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키친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키친. 그 다음에 검류, 뭐 식물, 뭐 해조, 미생물, 검류 많습니다. 자, 식물 종자에서 여러 가지 구화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라비아 검 들어보셨을 거고, 뭐 카라야검, 알긴산, 카라기난, 대표적인 한천, 아가, 해조류, 식물 종자 이런 데서 검류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 검류가 있습니다. 잔탕검 마찬가지 검류들. 그 다음 전분인데 모디파이드 스타치 변성을 시켰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변성 전분의 종류. 그냥 식품에 이제 화학 물질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식품 첨가물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분을, 변성 전분을 만들어 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름이 아세틸 아디프산 2전분, 아세틸 인산 2전분, 옥테닐 호박산 나트륨 전분, 인산 2전분, 인산 1전분, 인산 2전분, 초산 전분, 하이드록시 프로필 인산 2전분, 하이드록시 프로필 전분. 그러니까 전분에 이와 같이 인산화 시킨다든지 아세틸화 시킨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초산화 시킨다든지
전분의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진 성질을 이용을 해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